근래에 들어가지고 채권 추심 변호사를 통해서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데 과거 우리 와이프도 그렇지만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등록을 해놨어요. 예, 법률사무소 아신. 근데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라고 해도 직접 가서 돈을 달라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일반 신용정보에서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네. 일반 신용정보회사도 개인 채권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던 직원들이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들 옆으로 가가지고 같이 아니 뭐 한 비슷하게 사무장 비슷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 야 비싸요. 예. 채권 추심하는 신용정보사도 회수되는 금액의 많게는 법적 절차 비용은 또 별도예요. 많게는 50%까지 가져가요. 통상 보면은 20%, 30% 이렇습니다. 제가 신용정보회사 부장으로도 있어 봤는데 신용정보회사도 20%, 30% 이렇게 가져갑니다. 물론 법적 절차 비용은 별도인데 신용정보회사다 보니까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위촉직 사원들을 보면은 직원들 보면은 자기가 아는 데다가 이렇게 맡기든지 그렇게 해서 중간에 뭐 뽀지를 하는 사람도 있다든가 뭐 법무사나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조금씩 뜯어가니까 비싸죠.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신용조사가 해야 된다, 비용 나가지, 다 비용 나가. 자, 이런 부분을 정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독촉장. 이 소송하기 전이에요. 내용 증명으로 독촉장을 먼저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강제 집행이나 기타 등등을 하려 그러면은 소송해서 판결문이 있거나 아니면 공증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집행할 수 있거나 이 두 가지 요건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재산조사, 신용조사 뭐 이게 되죠. 재산조사, 신용조사는 신용정보사에 맡겨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인 제 아내나 이런 이제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에 의뢰를 하면은 또 관련된 기관에서 오랜 거래가 있었겠죠. 그래서 좀 더 저를 디테일하게 찾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 개인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단품을 위주로 해서 신용정보사, 신용평가 이런 데 신청할 수 있긴 한데 제가 그렇게 개인으로 해온 사람들의 내용을 많이 봤을 때 좀 형식적이더라. 근데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부동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신용 상태 그리고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상태가 괜찮으면 이 사람의 신용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는 그거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신용재산조사를 하는 거고 이걸 이제 건너뛰고 하겠다면은 이제 집행을 해야 되죠. 채무자가 가장 아픈 부분이 뭘까요? 집으로 오는 거. 집으로 오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다 가가지고 유체동산 강제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이제 재산 명시 절차를 하든가. 재산 명시는 판결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신용 망가뜨리는 것도 6개월이 지나야 돼요. 신용 망가뜨리는 게 6개월 지나야 되고 재산 명시는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재산 명시는 야, 너 얼마 갖고 있어? 재산 얼마 있어? 법원에 내. 이렇게 합니다. 근데 허위로 내는 거가 있어요. 허위로 내면은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 얘네들이 1차적인 법원에서 하지만 거기서 걸리면은 안 좋죠. 근데 대부분이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대충 써서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가 끝나면은 재산 조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다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 조회를 하는데 이제 뭐 국세청이 토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열람을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요. 열람하는 기관당 2만 원인가 3만 원 들어갑니다. 나는 은행, 국민은행 뭐 하려고 하면 돈이 다 들어가야 돼. 국민은행 뭐 토지 뭐 건축 뭐 이런 거 다 하려면 돈이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전부 다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뭐 들어갔으면 좋을까, 나이를 비례해가지고 보려면 아까 그 신용조사한 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열람을 하는 게 좋아요. 맨 마지막이 집에다가 딱지 붙이는 거죠. 유체동산. 그리고 유체동산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의뢰를 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자, 유체동산 집행하러 갈 때 본인이 가는 게 좋고 아니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가되 어차피 출장비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가는 게 좋고요.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의뢰를 해서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가면은 이제 채무자의 가족들이 있고요. 아니면 채무자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우발적으로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 버려요.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채권자가 덮어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과거에 할 때는 꽤 오래됐어요. 신용정보사 막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금융권에 은행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봤어요. 그냥 참관인으로 따라가서 봤는데 이야, 칼을 들고 튀어나와 버리더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채무자가 결강돼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요즘 좀 냉정하죠. 근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좀 곤란해지죠. 채권자가 직접 가서 하는 걸 봤어요. 경매 입찰해서 받아서 다 버려버리는 거. 이제 경매 팁도 있고, 경매 팁이나 뭐 이런 거는 간단합니다. 경매꾼들이 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나중에 유체동산은 1차적으로 가서 딱지 붙이고 나중에 날짜를 잡아서 2차 경매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변호사가 필요해? 전적으로 맡겨서 다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진행하면 돼. 그래서 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카카오 스토리에 제 카페 소개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양식 등등 해서 변호사 없이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정보사 맡겨도 다 그런 식으로 해.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이제 채권이 좀 복잡하다 하면은 그때는 맡길 생각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이 개인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쓰잘데기 없이 변호사비 날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변호사가 초반에 뭐 착수금을 달라고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권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고 해야지. 변호사가 선임받았다고 해서 채무자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예. 전 채권 출신 전문 법무법인의 실장으로 있었고 법률사무소 아신의 본부장도 있었어요. 제 와이프가 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니까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채권 출심을 진행해도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변호사가 딱딱딱 해주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채무자의 경우는 도움을 또 다른 식으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나 변호사를 선임해놨으니까 나한테 오는 독촉은 변호사한테 해. 그러면 변호사가 다 받아주는 것이 우편도 나한테 보내라 할 거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채무자 대리를 하겠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알려드릴게요. 무료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